이어서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상속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상속 문제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가족의 죽음으로 상속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 상속과 관련된 기본 법률 상식 알아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유정 앵커님, 오랜만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드디어 2년 만에 다시 법률 톡톡으로 만나 뵙게 됐네요. 그렇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앵커님 옆에서는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전화 방송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뵙고 싶습니다. 네.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은 보니까 이 상속 문제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즐겨봤었던 그 가족 드라마 남남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소재로 오늘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드라마는 19살에 사고를 쳐서 딸을 낳은 엄마와 그 딸이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드라마인데, 네. 이 두 모녀는 엄마의 친한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엄마, 이렇게 넷이서 가족처럼 살아가거든요. 네.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니고 뭐 혈연으로 다 이어진 것도 아니지만 어느 가족보다 끈끈한 애정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친할머니와도 같았고 친정 엄마와도 같았던 이 박금순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 딸과 딸의 친구와 그 친구의 딸 이렇게 세 명이 상주가 돼서 조문객을 맞이하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그 조문객들도 이상한 이 가족 상주들의 모습에 수군거리기도 하는데 또 그 사망한 박금순의 남동생이 사망한 누나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김은미와 김진희 싱글맘과 그 딸이죠. 재산을 상속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본인한테는 재산을 상속 안 해주고 이들한테 해줬다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사망한 박금순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김은미와 김진희에게 상속하기로 했나 본 것 같은데 네. 뭐 친딸인 김미정은 당연히 상속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뭐 남인 딸의 친구와 그 딸에게까지 재산을 상속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음, 상속 재산은 사망한 사람의 사유 재산이잖아요. 예. 공공 재산, 국가의 재산, 뭐 시의 재산이 아닌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재산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상속도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뭐 법이 법정 상속인의 순위와 비율에 대해서 정해놨지만 이것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금순도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재산을 상속받아갈 사람을 김은미와 김진희에게 정하는 내용으로 유언을 남긴 것으로 보여요. 네. 네. 유언으로 이렇게 혈연 관계가 없는 타인을 상속인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런 유언은 뭐 미리 종이에 써놓거나 뭐 녹음을 해두거나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유언을 통해서 이제 사망하기 전에 재산 소유자가 내 마음대로 재산을 상속해 주는 건 가능한데 네. 대신 이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은 상속 문제는 이미 사망해버린 사람의 재산 문제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작되거나 뭐 위조되어 버려도 이를 바로잡을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유언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조작될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 드라마에서 그 유산 문제에 크게 화를 낸 박금순의 동생 그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뭐 유언서를 조작해서 낼 수도 있고 박금순 사망 직전에 많이 아플 때 협박을 하거나 해서 녹음을 따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유언을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네.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 5가지인데요. 네.
우리 법에 따르면 이 5가지 유언, 그리고 그 방식도 이렇게 뭐 증인을 몇 명 세워야 된다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 음.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만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네. 그 외의 유언은 뭐 아무리 피상속인이 미리 자기 의사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해도 음.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뭐. 그래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유언의 5가지 방식도 그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네. 가장 흔히 사용되고 방법도 가장 쉽다고 볼 수 있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보면 네. 이것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서를 작성하는 방식인데 반드시 작성 연월일, 성명, 주소를 기재한 후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방식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아무 자필로 뭐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 이렇게 떡하니 써놓아도 결국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른 방식의 유언도 뭐 몇 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거나 공증을 받게 하려거나 그 방식이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유언을 미리 남겨놓길 원하는 경우에는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대여치하고 유언서를 써놨다가 네. 나중에 이 요건 흔결로 법정 다툼을 하게 되거나 결국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유언의 방식은 법이 정해놓고 있다. 이 방식을 꼭 따라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이 방식을 따라서 유언을 작성해야 하고, 네. 근데 그러면 유언으로 누구에게든 뭐 자신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정해놓으면 이제 네. 자식이든 배우자든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불륜 관계에 있는 내연녀에게 전 재산을 주기로 이제 유언서를 작성해 놓으면 음. 본처와 자녀들은 상속을 전혀 못 받게 된다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유류분 제도는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근친자들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언이나 증여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까지의 근친자는 상속을 받은 자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법적 상속을 받았으면 받을 수 있었던 그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상속 대상자에는 이 사촌 이내의 혈족도 들어는 가지만 네. 이들한테는 유류분 청구권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네,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2분의 1, 3분의 1까지는 받을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상속의 네, 순위 뭐 차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예견할 틈 없이 사고나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유언이 네,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뭐 법적인 상속인은 어떤 순서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바로 법이 정해놓은 법정 상속인인 것인데요. 네. 뭐 유언 등으로 피상속인이 따로 상속자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가장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러니까 이제 아래로 가는 걸 직계비속이라고 하거든요. 예. 자녀나 손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음.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 음. 쪽이 말하는 거예요. 네. 배우자와 부모 쪽 직계 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돼요. 만약에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는데 배우자만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돼요. 음. 근데 또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모두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음. 그리고 형제, 자매도 없다. 그렇게 되면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촌이나 사촌. 음. 이렇게 가까운 순서대로 상속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네. 고모나 이모, 사촌들이 되겠죠. 음. 그리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손수가 가까운 순서대로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음. 삼촌도 있고 사촌 동생도 있다. 그러면 삼촌만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촌 이내의 친척도 없는 경우다라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사촌 동생까지의 이제 친척도 하나도 없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우리 법은 사촌 이내의 친척만 법정 상속인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의 친척이라면 상속은 받지 못하고 상속 음. 재산은 국고에 기속됩니다. 그래서 뭐 이 사촌의 자식 같은 경우는 나한테는 5천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친족이라고는 남아있는 사람이 5천밖에 없다. 음. 그렇게 되면 어쨌든 법정 상속인의 순위에는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영화에서 보면 뭐 가난한 주인공이 고생하면서 살다가 네. 갑자기 뭐 누군지도 모르는 아주 먼 친척의 사망 때문에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게 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음. 사촌까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네.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드라마에서 나온 그 상황, 네. 뭐 장례식장에 찾아온 외삼촌은 이 박금순의 유언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상속 순위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친딸이 네. 있었잖아요, 김미정 이게 씨가. 예. 그러니까 그 드라마여서 그런 거지 사실 법정 상속에 못 들어갑니다. 이 박금순의 동생이니까요. 음. 왜냐하면은 형제 자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참 뒷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친딸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는 음. 친딸 김미정만 만약 유언이 없었다면 음. 친딸인 김미정만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음. 조금 적용해 보면 만약에 딸도 있고 박금순한테 살아있는 남편도 있었다. 네. 그러면 이 딸이랑 남편이 공동 상속인이 되겠죠. 음. 만약에 박금순에게 딸도 있지만 살아계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법정 상속인의 제일 먼저 1순위는 직계 비속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음. 친딸만 상속인이 되는 그런 경우로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 재산 상속과 관련된 법률 상식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